할 말 못하고 또 착하고 관계적이고 심지어 성실하기까지 하신 분들.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는 막 되게 마음으로 하고 나는 시간과 막 돈을 다 써서 했는데 사실 그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그걸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호구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분들 제가 상담에서 많이 뵈면은 우라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자,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인간관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42살, 이제 1982년생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미 이제 나이를 꽤 그래도 먹은 편인 거죠. 네. 근데 이 나이가 돼도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들어요. 네. 근데 그거는 20대, 30대, 40대 제 위에 계신 50대, 60대 분들도 인간관계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우리가 경험치가 쌓이는데 왜 인간관계는 매번 좀 어렵다고 느낄까요? 사실 우리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죠. 그리고 우리 작가님 제가 몰랐는데 저도 82년생입니다. 동갑이에요. 전 네네.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관리해야 될, 또 챙겨야 될, 또 만나야 될 인간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이랑 뭐 내 동생, 뭐 우리 누나, 뭐 언니 이 정도 내가 챙기고 친구 몇 명 챙기고 이랬으면 되는데 이제는 뭐 거의 뭐 시부모님, 막 시누이, 무슨 시동생 거의 뭐 자기의 원부모님도 안 바뀌는데 자기 배우자도 계시고 막 자식도 안 바뀌고 직장 생활에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토대에서 사람 관계가 좀 어렵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도 만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 관계 하나를 풀어내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안에서 좀 지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갈등들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친구 관계나 이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카톡 친구도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죠. 카톡 친구가 사실 우리가 삭제하는 친구보다는 늘어나는 친구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 모든 뭐 단체톡 또 개인톡, 뭐 문자 메시지 이런 모든 것들을 챙겨야 되니까 사실 이거 다 스트레스거든요. 작가님께서 혹시 스트레스의 구성 요소 중에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진짜요? 네. 뭐가 있죠? 첫 번째가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 그러니까 왜 요즘에 많은 유튜브에서도 이거 먹으면 10년 내에 큰일 난다. 뭐 점점 먹으면 뭐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관계거든요.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에 현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절반 넘게가 직장 내 인간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인간관계의 무게가 더 짙어지니까 더 힘들어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 전에 관계 이런 거가 힘든 이유는 늘 동일한 실수를 좀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럼 가장 힘든 인간관계 유형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진짜 좀 많죠. 근데 우리 그 작가님 혹시 예전에 콩쥐팥쥐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봤죠? 저는 예전에 그걸 보면서 두꺼비가 이렇게 항아리를 이렇게 막잖아요. 항아리 이렇게 물을 붓는데 밑에서 이렇게 막아줘가지고 그 구멍 뚫린 항아리를 그 메워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콩쥐팥쥐가 이제 다른 데 갈 수 있도록 그 두꺼비가 봉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저 두꺼비는 얼마나 힘들까. 아니 두꺼비 말고 좀 다른 요소로 하면 두꺼비도 좀 편할 텐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어쩌면 두꺼비도 남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멍을 메우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굉장히 완벽주의가 센 사람들은 작은 구멍, 작은 오타, 작은 흠집 이런 거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그냥 메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콩쥐팥쥐에게 있어서 콩쥐에게 있어서는 그 두꺼비는 되게 고마운 존재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모든 구멍을 막아버리고 굉장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내가 직장에 있든 가족에 있든 함께 있으면 좀 숨 막히죠.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좀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좀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막 좋았다가 갑자기 또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우울증 같기도 하고. 예, 조울증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이 사람이 가늠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좀 파악이 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런 사람 만나다 보면 내가 약간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내 선을 자꾸 넘어서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연락이 확 끊어졌다가 맞아.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사실 이 사람을 예측이 안 되고 일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내 삶 자체가 좀 혼돈 속에 좀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좀 가장 심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없이 자기 자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그냥 거의 만나면 나는 이제 거의 청중이고 그냥 자기 자랑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특히 자기 자랑 요소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자식 자랑인가요? 맞습니다. 정답. 진짜요? 네. 자기 자식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식 엄청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하고 내가 한 30분 정도 있으면 사실 우리 자식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자식은 지금 1등이 아니라 거의 지금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난 너무 화딱지나고 너무나 열이 받고 사실은 인간관계 안에서 뭔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요소들이 좀 삶에 침투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자기 자랑, 내가 왕년에 옛날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이 들면 뭔가 되게 많은 걸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아버지 이렇게 보면은 막 통닭도 사오시기도 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 다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게 사실 어른 된다고 해서 별다른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없죠. 기업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뵀는데 제가 거기서 사람이 두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한 채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고 기업 다녀서 중년까지 다닌다 하더라도 막 엄청난 억만장자 되고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이룰 줄 알았는데 내가 40대 어느 언저리에 가봤을 때 내가 이룬 것이 사실 별게 없단 말이에요. 그 토대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는 좋았어 라는 편향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왕년엔 내가 어땠고 옛날엔 내가 어땠고 옛날엔 내가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 그러한 자랑 속에는 사실은 좀 기분이 덜 나빠요. 그거는 그나마. 그래서 그런 자랑 속에는 좀 자신의 초라한 어깨들이 숨겨져 있기도 하죠.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이제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내가 잘난 어딘 뭐 돈이든 차든 뭐 내 자식이든 뭐든 알리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 우울한 거 알리고 싶은 거 거기서 약간 희열감을 느끼는 거일 텐데 그럼 이걸 조금 좋게 해서 어쨌든 누군가한테 자랑 다들 받고 싶겠죠. 어떻게 하면 자랑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좋게 표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안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 걸까요? 좀 어떻게 하면 내 자랑을 와 대단하다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막 되게 어려웠는데 막 성장해서 성공하는 거를 볼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질투심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박수 보내줘. 네, 사실은 그 사람이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스티븐 잡스 영상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탠퍼드 한 졸업 연설에서도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잘 보면 그 사람은 재벌이고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할 때 내가 뭐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시계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막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토리를 좀 진솔하게 얘기해 보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성장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들으면서 어느 순간 몰입이 되고 자신의 생각이 나고 자기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약간의 동일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랑 어떻게 보면 나의 예전의 약한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 더 눈물도 글썽이 있고 좀 자랑으로 그러니까 좋은 자랑. 맞아요. 그러니까 진솔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냥 나는 뭐 되게 대단해서 나는 그냥 스카이에서 그냥 뭐 거의 1등만 했고 그냥 거의 엘리트다 나는. 근데 우리 자식 그렇죠. 우리 자식도 뭐 그 엘리트고 우리 집은 다 엘리트다. 우리 집은 돈도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이게 진짜 나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게 됐을 때 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공감과 반영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있죠.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 유독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실요, 자기 표현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인간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표현력이 좀 넘어가죠. 표현력을 잘하다 못해서 거의 브레이크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막 솔직하게 자기는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 직설적인 분들도 계시고 자기 할 말 못하고 나면은 그냥 막 절대 나는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 그래서 그냥 다 얘기하셔야 적성이 풀리시고 심지어 과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막 남을 비난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막 남을 비난하고. 근데요, 그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사실 의사소통 유형 중에 그런 유형을 회유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5가지 의사소통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회유형들은 비맞히고 할 말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대화는 괜찮아,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한테 표현을 되게 잘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도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건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회유형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못한 채로 계속 괜찮다고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골병 들죠. 속은 문드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 제가 상담에서 많이 뵈면은 우라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할 말 못하고 또 착하고 관계적이고 심지어 성실하기까지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호구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는 막 되게 마음으로 하고 나는 시간과 막 돈을 다 써서 했는데 사실 그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그걸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호구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도 있다. 혹시 내가 호구인지 아닌지 좀 판단할 수 있는 뭐 있을까요? 아, 지금 내가 호구구나. 네. 첫 번째는 내가 무조건 안 좋은 일은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6명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은 그냥 누가 내가 살 차례가 아닌데 무조건 가서 내가 밥값을 내시는 분들. 그래야 적성이 풀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보통 상당히 좀 눈치 잘 보거든요. 사람들의 표정도 잘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 관계 이런 거 굉장히 잘 알고 미세한 표정의 어떤 작은 포인트도 다 잡아내요. 그러면 작가님 혹시 이게 보고서를 딱 보면 이게 프로젝트나 보고서 보면 이게 안 좋은 프로젝트인지 좋은 프로젝트인지 딱 보면 각이 나오잖아요. 각 나오죠. 그 사람들은 더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딱 봐도 이게 좀 안 좋은 거를. 근데 좋은 거를 누가 할래요 하시면 이분들은 손 안 들어요. 좋은 거는 손 안 듭니다. 좋은 거는 본인이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기는 속으로는 이 사람은 이번에도 하고 저번에도 하고 계속 했는데 이런 속으로는 막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는 표정 관리예요. 그러면서 그 팀장님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번 프로젝트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러시면서 넘어가시고요. 또 안 좋은 프로젝트 있잖아요. 안 좋은 보고서. 누가 딱 봐도 이거는 뭔가 그냥 이건 덤태기 쓸 거. 이거는 봐도 이거는 커리어에 도움도 안 되고 자기네 시간과 돈만 엄청나게 잡아먹을 것 같은 거. 이거를 누가 할래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막 3-4개씩 하고 있어요. 저 좋은 거 하신 분은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분은 또 뭐 하시냐면은 핸드폰 하고 있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그럼 핸드폰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손을 올려서 자기가 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은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계속 떠맡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센서티브하고 좀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어떤 일부 사람들이 여기에 좀 해당될 때가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뻔히 보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 무던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그게 사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게 그거를 다 떠맡는데 이게 가장 어떤 면에서는 비극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무슨 동료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학생들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노력을 다 아느냐? 모르죠. 잘 몰라요. 모르죠. 밥을 내가 10번 막 20번 사다 보면은 그냥 어련히 이 사람은 그냥 밥값 내나 보다. 아니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 이번에 돈 많아. 괜찮아. 나 뭐 밥값 이 정도 내가 낼 수 있지. 막 이러면서 내가 낸단 말이에요. 금방 했어. 그냥 보고서 그냥 금방 했어. 그냥 금방 한 줄 알거든요. 얘는 금방 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지. 이걸 그렇게 생각처럼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애썼나.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직장뿐만 아니라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나중에 내가 너무 많이 샀어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그렇게 많이 샀냐라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야 네가 사고 싶어서 산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 한다는 게 되게 째째해 보이잖아요. 되게 너 야 그런 거 얘기할 거면 그때 사지 말지 그랬어. 네, 야 안 먹어 이제부터 안 먹을 게 아니라 이제 사야 되는데. 자 착한 아이 얘기해 주셔서 그럼 착한 아이 가면 쓰는 사람들이 한국에 특히 많잖아요. 네. 착한 아이 가면 쓰게 되는 이유가 좀 뭘까요? 이게 한 번씩 내가 썼다 벗었다 하시면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다정하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계속 웃을 수만은 없는데 마치 하이탈처럼 내가 그것을 계속 쓰고 있으면 사실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 작가님께서 40살이 넘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는 40년의 역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토대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나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나의 관점이라든지 나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핵을 차지하는 게 보통 부모 관계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부모 관계 안에서 거절감, 집안이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
네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우리 집에서 뭔가 기둥이지 않겠니? 하는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심지어 뭔가 상대방이 막 부가하면 자기 표현하는 아이면 왜 내가 그걸 해야 되죠? 왜 그건 싫어요. 막 표현하고 막 뭔가 떼쓰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주장도 좀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누가 막 압박을 해서 너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야 우리가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는 까닭은 다 너 때문이야. 너 결혼할 때 우리가 이혼할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애가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근데 그런 얘기를 다 참는 사람들이 또 뭐냐면은 관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압박감, 네가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되고 네가 착한 행동을 해야 말 잘 듣는 아이지, 좋은 아이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무수하게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속마음에는 가족을 지키고자 엄마를 또 사랑해서 아빠를 사랑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행동으로 넘어가게 됐던 패턴들이 처음에는 물처럼 그 이후에는 젤리처럼 그 이후에는 얼음처럼 굳은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토대는 인간관계의 핵이거든요. 의사소통의 핵이기도 하고요. 거기서의 의사소통의 패턴이 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턴이 나도 모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비맞추는 토대로 가다가 사회관계에 와서도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자녀에게는 굉장한 복인 거네요. 우리가 심리학을 좀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제 이름을 제가 진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이름도 누군가 다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니캇이라는 분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이제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거울보다 먼저 보는 것은 바로 엄마의 얼굴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거울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심리적 거울,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내 존재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내 기저귀를 막 갈아줘요. 근데 그 엄마가 나를 막 너무 귀찮은 그런 표정이에요. 너는 진짜 집에 짐이야, 너는. 넌 도대체 왜 태어났니, 너? 아니, 우리 집은 딸이 5이야. 아니, 너는 6번째, 너는 왜 태어났을까? 약간 이런 눈으로 애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아이가 그의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인 좀 도움은 있었죠. 좀 어떤 실제적인 돌봄은 있었죠. 근데 심리적 돌봄 자체가 상당히 결핍되어지는 그런 토대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축적되었을 때 내가 거절받지 않으려고 또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위축되는 그런 패턴 들을 보이고 진짜 괜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괜찮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떤 버려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거절받지 않으려는 그런 패턴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가족이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이제 이혼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이혼이 자녀에게 영향도 많이 미치나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사실 우리 작가님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때로 돌아가 보면 지금이야 부모님의 영향력이 나한테 크지 않지만 그렇죠. 아주 어린 시절 때는 부모님은 거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부부들은 이게 남이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굉장히 남이었고 원래 결혼하기 이전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가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깨진다는 거는 아무리 뭐 내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뭐 정말 나쁜 행동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아이는 사실 속마음에서는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현실은 아이에게 거의 트라우마로 작용할 정도로 굉장한 상처가 되기도 하죠.